다른 역할보다 준비할 게 많아서 그 점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화이팅! 헐댄스에서 맛있는 음료수도 먹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3분 안에 들어서 치킨 먹자! 최종 변론이다 보니까 사자성어를 찾는 데서 또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뿌듯했습니다. 잘해보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14회 CD 논술 초등 독서 토론대회 개회사는 여성호 원장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우리 팜플렛을 많이 봤죠? 자, 아까처럼 큰 박수로. 자, 여성 원장님 소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CNN 뉴스 대시본원의 여성 원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5일이 곧 군대가 우리 아들 생일이라 오늘 아침에 일찍 생일 파티하고 왔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원장선생님 아들이 올림픽 퍼스텔 초육 토론 대회에 참석을 했다가 아깝게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아깝게 탈락한 모습을 본 선생님 막내 지금 고1인데 초육 토론 대회에서 반드시 오빠보다 더 성적을 높게 내겠다라고 대치 예선에 참가했다가 원장 선생님 딸이 예선 탈락했습니다. 얼마나 CNA 토론대회의 심사가 공정한지를 알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장 선생님 아들딸도 토론대회에서 탈락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안전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각 배우터별로 예선 대회를 통해서 통과한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참가 의지만 있으면 올 수 있었던 행사인데 올해는 워낙 참가 희망 학생이 많아서 배우터별 예선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토론대회 준비했던 노력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토론대회부터는 입론 발표 때 가급적 주어진 질문을 읽기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입론 발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많은 6학년 학생들이 특히 입론 발표 맡은 학생들이 외우느라고 되게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토론대회 주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탄소세를 도입해야 할까요? 두 번째 우리가 인공지능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그렇죠? 인간복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세 번째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기록을 담아야 될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 둘, 3개의 주제에 대해서 이 토론 자료집도 살펴보고 연습 과정에서 다양한 찬성 반대 논의를 해봤을 텐데 선생님은 이번 토론 주제를 보면서 3가지 주제를 좀 확장을 좀 시켜봤어요. 탄소세라는 것, 우리 인간이 앞으로도 사랑하는 자연과 더불어서 어떻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얘기고, 또 인간 복제라는 것,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가 과학기술을 과연 어떤 태도로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라든가 학교폭력 기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하고 과연 어떻게 어울려 지낼 것인가. 즉 오늘 토론 주제 3가지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술, 그리고 인간과 또 다른 인간의 공존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대회 전체에 있어서도 같은 팀 친구들의 논의, 다른 팀 친구들의 논의에 대해서 좀 더 경청하고 잘 듣는 친구들이 좀 더 잘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원리를 배워가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2025년이고요. 21세기도 어느덧 4분의 1이 이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22세기까지 살아야 될 학생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면서 오늘 토론대회 좋은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CNA 토론대회 시작하겠습니다. 듣는 태도,
매력 경시가 있어요. 그것도 팀별로 하기 때문에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개인으로 풀고 최종 토론을 통해서 오늘 잘할 수 있죠? 자, 그럼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시작해주세요. 독립을 하기 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렇기에 탄소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돈 그리고 자원이 필요합니다. 탄소세는 경제를 악화시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고용은 1.5%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탄소 배출량을 약 4% 줄이기 위해 일자리가 7천만 정도 사라지는 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큰데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또한 수출 감소와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고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처하면 노동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탄소세는 기후변화의 해결이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되면 소비 감소로 인해 경제 역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탄소세가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이나 기업의 생산 방식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만약에 기업의 경우 원래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것을 사용하다가 따라서 탄소세를 섣부르게 도입하면 한국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입니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안 좋다고 하셨는데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더 미래가 젊어지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반박 준비 시간 2분입니다. 자기가 준비해온 내용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입론을 분석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솟을 것이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이 경제적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또 상대팀께서는 시민들에게 탄소 배당금으로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이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탄소세가 부당하다 이 주장은 일연타당하지만 그 제조업이 글로벌 친환경적인 무역에 응하지 못한다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는 화석 연료의 가격을 높여 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입니다. 탄소세는 부작용이 클 수 있는 제도이며 당장의 효과도 불확실합니다. 저희 부산 독립해운도에서 2팀 데리고 왔는데요. 한 팀이라도 예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잘해보자! 화이팅! 화이팅해!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남동탄 23팀이고요. 저희 아까 방금 전에 한 판 져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저 다시 한 번 더 이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의 주장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강화해야 한다입니다. 소년보호 재판 이후 가해자의 전학 처분이 내려지면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가장 크게 안심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간 촉구 및 졸업 시 삭제 가능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다시 강화했습니다. 강화 이후인 2023년 이후 교육부에서 학교별 피해 응답률을 조사한 결과 그래프가 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2014년 학생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 그리고 졸업 후 삭제가 되자 학부 경각심이 낮아졌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후 가장 필요한 것은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입니다.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아무리 오랜 기간 폭력 기록이 남고 졸업 후 대학 입시에 큰 불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정작 피해 학생이 학교로 돌아오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팀은 학교폭력 가해 내용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강화해야 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첫째, 학생부는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자료입니다. 하고 있는데도 한 것이므로
잘못된 것인가 이미 알고 충분히 인지를 하는 그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을 더 강화하면 선생님들이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이 있는 학생을 조금 더 잘 지도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이에 사과나 필요한 조치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 기록부에 가해 기록을 남기는 것은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 전력을 아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추가적인 접촉을 피하게 하지 않을까요? 피해자의 상처를 지워주려면 학교 폭력을 기록해서 가해자의 처벌을 늘려줘야 합니다. 맞습니까? 학교 폭력 사실을 삭제하거나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을 완화하는 조치는 가해 학생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입니다. 나아가 학교 폭력을 심화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폭력 관련 소송 비율을 보면 84.1%가 가해자가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건 사건이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조사 결과 40.6%가 맞신고를 했고 절반 이상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3.7%로 불만족한다고 했고 피해자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라는 사실은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상입니다. 좀 멀리서 어저께 도착해서 하는데 숙소에서도 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외우는 거 보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나이도 어린데 그래서 오늘 좀 연습한 만큼 결과가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지금 일단 한 번을 처참하게 패배해서 조금 당황하긴 했는데 그래도 5 프로그램이라도 잘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쭉 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선전에도 화이팅! 우리는 인간복제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에 대한 이유로 첫째, 인간복제는 의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직 안정성이 완전히 점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또 유전적 취약성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유전적 불평등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복제되려면 유전자 제공자와 난자 제공자 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둘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여자의 T세포를 떼어서 난자에만 둔다면 그거는 한 사람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제 인간이 기존 인간과 동일한 지위나 권리를 가질 경우 법적,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법으로 잘 규제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간복제에 대해서 많이 검색해보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보면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기술이 될 것입니다. 현재도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어딘가에서는 자꾸 한 사람씩 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아무리 법을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복제라는 말이 주는 어감 때문인지 사람들은 복제인간이라고 하면 모체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 인간을 곡점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제인간은 우리와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인간입니다. 복제인간은 유전자를 준 사람이 자신의 엄마인지 난자를 제공해준 사람이 엄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면서 오랜 시간 지속된 가족관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 복제를 허용하는 범위가 한정짓기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인간 복제가 불임 부부에게 허용된다면 마찬가지로 아픈 아이의 유전자를 복사하는 치료 목적의 인간 복제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주장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인간 복제는 또 다른 의학적 문제를 만듭니다. 둘째, 인간 복제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킵니다. 셋째, 인간 복제는 생명을 죽이는 비인리적인 행동입니다. 저희는 인간 복제를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간 복제는 의학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인간 복제 기술로 줄기세포를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의학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학의 발전은 꼭 복제인간으로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은 인간 복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제인간도 똑같은 기본과 역경을 가진 존재이며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 많이 떨었던 것 같은데 아까 반응 보니까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상대팀이 너무 잘하고 조금 긴장돼요. 오늘의 목표는 3등 안에 드는 것입니다. 4명이 나간 것보다 2명이 나가니까 그 의견을 2개를 합치니까 더 간단하게 돼서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조용해요? 해볼까요? 인 맞아요? 호는 아니에요? 정답은 더. 다 틀렸죠? 자는 무슨 뜻인가요? 여 마지막에 정. 어머니가 손 드셨어요. 자, 어느 배부터 불러온지. 강동 전혜연. 강동 전혜연 어딨어요? 근데 혜연이는 부끄러운가 봐요. 언니 꼭 맞추셔야 돼요. 제자 맞아요? 아닌데. 자, 스승. 스승. 맞았다고 할게요, 스승. 제기 같은 거 걸어가지고 끌면서 땅 가는 거.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운명이라고 하죠. 수신제가 지구평천하잖아요. 그거의 가장 기본이 수신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인데, 이 제가 단계에서 이제 바로 발언의 기회와 시간입니다. 발언의 기회와 시간. 우리 선거할 때 보셨죠?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잖아요. 이걸 어기면은 다음 발언 시간을 가압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부모님들 보셨겠지만은 이 아래에서 우리 아기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는데요. 제가 3, 4년 동안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제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마추어가 좋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말을 하는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토론과 토의는 다릅니다. 자, 저 보세요. 토론은 설득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어떻게 논증의 형태로 말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집에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논증의 형태로 말하게 그러니까 항상 근거를 대서 말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연습을 해야 어떻게 된다? 그 아이가 말을 제대로 하는 아이입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그죠? 말을 많이 한다고, 그 왜 그런지를 설득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뭐 골프채나, 이런 게 나오겠죠, 이제? 뭐 효자손이나 뭐. 앞에서 그 아이를 혼내지 않습니다. 따로, 아시죠? 따로 데리고 가서 1대1 있는 공간에서 그린 유질법을 제정하겠다 밝혀 현재 탄소세에 대한 도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입장은 탄소세를 하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탄소세는 경제 성장을 저하시킵니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물가가 상승되고 에너지 소비가 감소되고 또한 온실가스 거래제로 지금도 부담이 많은 국민들이 탄소세라는 세금까지 지불하게 된다면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비싼 도시 땅값에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서민들에게 이륜차 사용으로 인한 탄소세는 부담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나 태양광 탄소 배출 감소 선택기가 비교적 적은 국민에게는 세금으로만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요? 통과되면 기업은 연간 최대 3조 3천억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이런 근거들을 봤을 때 대한민국은 적자가 날 것이고 경제 성장을 이루지 없지 않습니까? 상대팀 앞에 보면서요. 앞에 보고 선진국들이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선진국들이 자신 나라 이익만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런 부작용을 극복한다면 우리나라도 일본 또는 스웨덴처럼 이상적인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상대팀께서는 탄소세 도입이 기후변화 대처에 효율적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온실가스 배출 나라들은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탄소세를 도입해서 경제적 문제 등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따라서 탄소세를 선분리 도입하기보다는 태양광 설치, 전기차 사용 등으로 에너지를 절약하여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진국들이 탄소세 도입을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진국들이 탄소세 도입을 반대하기 때문에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장과 근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탄소 배출에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친환경 기술과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팀 주장과 설득력이 있지만 저희는 여전히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기업과 서민들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전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 때문입니다. 재민아, 너무 긴장하지 말고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하길 바래. 파이팅! 이왕 본선까지 온 김에 한번 결승전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 매우 떨리는 상황이고요. 지금 좀 되게 운이 좋게 본선에 진출하게 됐는데 그냥 저희는 1등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결승에 나가서 저 앞에서 꼭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목동 7, 강동 4, 평촌 18, 대치 3, 평택 52팀. 어떻게 된 거야? 대박! 거의 불가능이라고 가자! 직접 지식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네. 하지만 장기 이식은 3D 프린터로 대체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장기 이식을 3D 프린터로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 진짜 인간은 장기 이식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입니다. 네, 일란성 쌍둥이도 한 유전체, 한 난자에서 태어나는 쌍둥이인데 이 일란성 쌍둥이도 생각이 다르고 외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제인간이 무조건 똑같을 것이라는 것도 편견입니다. 하지만 저는 복제인간의 유전자를 말했습니다. 유전자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유전자 자체는 똑같지만 유전자로 인해서 태어나는 방식도 다르기에 태어나는 방식도 다르고 유전자를 통해서 생긴 외형과 생각들이 다릅니다.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의 질문은 복제인간의 유전자는 원본인간의 유전자와 완전히 똑같죠입니다. 1996년에 성공한 실험입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약 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죠? 실패율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돌리양 복제 때보다는 실패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발전을 거듭해 의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예전엔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가 사는 것이 일반적인 가족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부모와 자녀 세대가 가장 많고 부부만 살거나 혹은 한 부모와 사는 등 가족 형태는 변화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부천 58. 왜? 별로? 강동 4. 일산 15. 동탄 45. 무조건적인 기록을 하고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벌을 반드시 내렸습니다. 또 아주 많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마음을 모를 것입니다. 따라서 기록을 강화하는 것은 정당한 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느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경험해 학교 가해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거나 다름이 없고, 그렇게 된다면 저 침해했기 때문에 과거 구체적인 학교폭력 가해 내용이 가해자였던 사실이 어떤지 밝혀지면서 파악하게 논란이 되고 된다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학교폭력 대처 대책 방안도 방법이 함께 마련할 수 2014년 있습니다. 한 차례 변경된 후 또 교사가 폭력에 대한 가해자가 경각심이 약화됐다는 폭력을 주장이 휘발유는 기억이 제기되자 없게 되면 피해자는 2023년부터 억울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이 따라서 강화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내용을 감사합니다. 명예훼손, 성폭력, 따돌림 등과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이에 저희 이 팀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강화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가해자의 진실한 반성을 원할 테고 교육기관인 학교는 일단 본선 진출한 게 목표였는데 일단 진출한 것도 너무 좋은데 계속 올라와서 영광인 것 같습니다. 여기 부천에서 1시간 걸려서 서울 왔는데 결승전까지는 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왕 4강까지 왔는데 결승전 가보고 싶고요. 꼭 한번 결승전 가서 제대로 오늘 분한 거 없이 다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20명의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결승까지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못했는데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강동 사조라고 부를 때마다 정말 짜릿했고 실시간으로 실력이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원래 목표는 본선 진출이었는데 4강까지 와서 정말 기쁘고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못 올 줄 알았는데 와서 너무 뿌듯하고 진짜 짜릿해요. 그냥 처음에 250명 살짝 넘는 그 학생들에서 1라운드 할 때 질 줄 알았는데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거를 보여준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해서 잘 올라온 것 같고 꼭 결승까지 가고 싶어요. 처음에는 여기 본선까지도 올라오는 게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격스럽어요. 일단 본선까지만 오고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지금 어차피 4등까지 해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 다한 것 같아서 지금 저희랑 한예들이 일단 올라온 것 같으니까 그 친구들 응원하면서 보려고. 제가 원래 본선도 그냥 안 오고 집에 짐 싸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가능성이 생긴 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본선도 기대 안 했던 일산 15조인데 그래도 운 좋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상금 탄 것에 만족스럽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잘 들었는데 결승 발표하겠습니다. 강동사! 동상 45! 지금부터 1층으로 바로 내려갈게요. 1층으로 내려. 인터뷰 좀 해볼게요. 자, 교차 조사자 일어서서. 자, 부모님 오셨나요? 동탄 45 임서후. 이 영광의 순간을 영상으로 잘 담아줄게요. 네, 자, 인사.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결승전에 오르게 되는데 이건 저 덕분이 아니라 저희 팀원들 덕분인 것 같고 진짜 여기 오는 게 꿈만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이루어질 수 없는. 근데 진짜 여기 단상에 서게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떨지 마세요. 하던 대로. 알겠죠? 자, 다 모든 공을 팀들에게 돌렸어요. 이 팀은 최종 변론자 만나볼게요. 왜냐면 제일 마지막에 토론의 마무리를 하면서 입론도 부담이 있지만 최종 변론자도 그 막판에 뒤집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역할입니다. 자, 일어나서 강동 4팀의 정효진 부모님 오셨어요? 네. 자, 어머니 저는 안 찍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 다독여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군자죠. 그죠? 자, 오늘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좀 주기 위해서 화이팅 한번 외쳐줄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지금부터 2025년 제14회 CNA 논술 초6 독서 토론대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탄소세를 도입해야 하는가? 자, 친구들이 얼마나 멋진 생각을 펼치는지 지금부터 한번 결승전을 관람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찬성 측 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론자 일어나 주시고요. 3분의 시간 동안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입장 1팀의 입론을 맡은 토론자 신현우입니다. 지금부터 탄소세를 도입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경을 제시하겠습니다. 2019년 IMF는 2030년까지 톤당 약 9만 원의 탄소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휘발유나 경유에 세금을 매기고 있고 실제 21대 국회에서도 탄소세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탄소세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료에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근거로 기후변화의 가장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폭동이 일어난 사건인 제스민 혁명이나 러시아에서 농사가 망한 2010년처럼 기후변화는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IMF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탄소세를 뽑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1999년부터 2023년까지 6억 7,300만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또 정의정책연구소의 이동환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지면서 저절로 탄소 배출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둘째,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엄청난 GDP 성장을 이뤄냈으며 또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환경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친환경적인 정책이 많아질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와 경제체계가 비슷한 일본이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덴마크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셋째,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스웨덴의 경우 1990년부터 2017년까지 26%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78%의 경제 성장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또 돈업경제학의 저자인 케이트 레이워스는 장기적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더라도 꼭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건강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기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탄소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자, 이어서 반대측 의견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탄소세를 도입해야 하는가에 입장 2팀의 입론자 허지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탄소세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세란 이산화탄소 사용량에 비례한 세금을 뜻합니다. 배경 제시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 어려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손꼽은 방법 중 하나인 탄소세가 기대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탄소세는 세금을 많이 가져갈 것이라는 국민들의 부담도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 이 탄소세를 과연 도입해야 할지 토론해 봅시다. 저희 팀은 탄소세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유로는 첫 번째, 탄소세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탄소세를 도입을 해봤습니다. 탄소세를 도입을 했어도 많은 나라들이 빨리 탄소세를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예감이고 상상일 뿐입니다. 또한 이미 많은 이산화탄소와 탄소 배출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고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탄소세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민의 부담이 아주 큽니다. 지금도 에너지, 자동차 기름값, 난방비세 등으로 국민들이 많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세까지 더해진다면 그에 대한 가격도 같이 급증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소득층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탄소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탄소 국경세와 간접세가 뒤따라오게 되는데 이러한 뒤따라오는 제도들도 같이 비용을 내기에는 저소득층에게는 너무 무리이기 때문에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는 철강, 석유, 화학 등 많은 것들을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출시키는 것들을 온실가스 거래제를 통해 현재 제도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거래제란 이산화탄소의 할당량을 정해서 서로 사고 파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온실가스 거래제가 있는 지금도 많이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세까지 더해진다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세는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은 탄소세를 도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멋진 입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입론을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교차조사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교차조사 준비 시간 3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장 2팀의 교차조사자 임서우입니다. 상대팀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이산화탄소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지만 이산화탄소는 동물, 화산, 바다, 토양, 식물 등 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인공적인 것과 비슷한 양을 만들어내는데 이 또한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탄소를 줄인다고 모든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탄소가 우리가 쓰는 탄소 배출량의 가장 큰 원인이기에 그것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탄소세를 통해 탄소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것은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환경 제국주의라는 용어와 정확한 뜻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에겐 산업화를 통한 발전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개발도상국들에겐 산업화를 통한 발전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지구온난화는 앞서 산업화를 진행한 선진국들의 몫인데 환경 정책을 강요해서 다른 나라의 발전을 막고 내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선진국들이 대부분 선진국들의 탄소 배출량이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량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환경 제국주의 국가들이 내는 탄소세 양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럽 국가들이 탄소세 같은 환경 정책을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같은 국가들에게 환경 정책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 정책을 뭐라고요? 실제로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국가들의 탄소세 같은 환경 정책을 강요하며 내정에 간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경 제국주의 그러나 우선은 탄소세를 도입해야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탄소세는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상대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세금은 국민들과 기업들로부터 수입의 일부를 걷어 국가의 재정을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이번엔 역할을 바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이번엔 4조의 구조조사 진행됩니다. 허지원 선수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입장 1팀의 교차조사를 맡은 허일서입니다. 상대팀 일론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상대팀께서는 탄소세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셨죠? 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 IEA와 세계은행 보고서에서도 탄소세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되는 점을 아십니까? 알긴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미 탄소세를 도입해봤습니다. 탄소세를 도입했는데도 폐지할 정도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까요? 많은 나라는 미국, 중국, 호주 등 많은 나라들이 폐지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도 스웨덴같이 실제 성공 사례와 경제학적 연구에서 검증된 효과적인 수단임을 부정할 수 없지 않나요? 하지만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다르기 때문에 탄소세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탄소세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예 도입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발전을 막는 행위 아닙니까? 경제적 발전을 막는 행위 아닙니다. 왜냐하면 탄소세를 도입했을 때 경제 성장에 오히려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입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온실가스 거래제라는 것이 지금도 활용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탄소세까지 더해진다면 많은 기업들의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탄소세는 부담과 경제적 손실이 된다고 하셨죠? 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자연재해나 환경 피해 등은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죠. 하지만 탄소세를 도입했을 때 그리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탄소세 도입으로 인해 친환경 사업을 육성할 수 있다면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전환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미 많은 이산화탄소를 인간이 배출해 왔습니다. 탄소 배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탄소세 말고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방안 중에는 EPX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세금을 안 내다가 나중에 피해 복구로 수십 배, 어쩌면 수천 배를 내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같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탄소세 말고 다른 방안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막대한 비용으로 개개인의 부담이 크다고 하셨죠? 네. 하지만 정부가 탄소세로 얻은 세수를 활용해 취약계층이나 서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은 국민의 부담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일정 수준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소득층은 계속해서 피해를 받을 것이고 지금도 세금이 많은 편인데 탄소세까지 더해지면 더 많은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차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친구들 역시 결승전답죠. 그리고 정말 멋지게 질문하고 답변해준 친구들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경청하고 박수 보내준 여러분도 진짜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반박 이어서 가볼게요. 2분 준비 시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장 1팀이 반박을 맡은 토론자 진영입니다. 상대팀 일론을 잘 들었으나 상대팀 일론에 몇 가지 오류가 있어 반박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탄소세 도입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셨으나 이는 옳지 않습니다. IMF의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유럽은 2005년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이후 탄소 배출량이 37% 감소하였으며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난방 화석연료 배출량에 탄소세를 적용했으며 1990년을 100%로 보았을 때 2018년에 난방 화석연료 배출량이 71.9%로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둘째로 탄소세 도입은 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하셨으나 저희 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걷기에 자연스럽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빈부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스위스는 거둔 탄소세로 탄소 배당을 실시해 서민에게 추가적인 소득을 주기도 했습니다. 셋째로 탄소세 도입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하셨으나 이는 옳지 않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세일러 시카고대 교수는 뉴욕타임즈에서 탄소세 부과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것에 대부분 교수가 한마음 한뜻으로 입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조사에서도 대부분 교수들은 탄소세가 기업 평균 연비 정책보다 공해 배출량을 줄이며 덜 비싼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반대측 반박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입니다.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탄소세를 도입해야 하는가의 입장 2팀의 반박자 이서아입니다. 상대팀의 입론을 통해 새로운 입장을 알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상대팀께서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고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반박합니다. 에너지 사용 및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것을 생각해보면 역효과가 일어나는 일이 생겨 큰 문제가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효과적이보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으로는 우리나라에 중요하게 쓰이는 것인데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문제에도 피해가 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상대팀께서 탄소세 도입은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에 반박합니다. 상공의 의속 지속 가능 경영원은 탄소세 도입에 따른 산업 부분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탄소세 도입이 제조업 생산과 고용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호주와 프랑스의 경우 탄소세 도입을 시도했다가 경제혼란과 함께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나라는 아직 탄소세 도입과 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탄소세가 도입되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또 탄소세 도입은 여러 기업들의 피해를 주는 요소가 많습니다. 셋째, 상대팀께서 탄소세 도입은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문제를 도움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에 반박하겠습니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비용이 전가되고 현재 온실가스가 있는데 탄소세까지 도입되면 기업들의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및 폐업 등등 여러 문제가 일어나며 오히려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 성장은 방해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여러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이 긴 생각의 논의의 맨 마지막 최종 변론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최종 변론은 재반박 요약 마무리 꼭 강조해서 들어가야 한답니다.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논의하신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장 2팀의 최종 변론자 전호진입니다. 최종 변론을 하기 전에 상대 측에서 강조하신 다양한 의견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조금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탄소세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성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 팀은 여전히 탄소세를 도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재반박하겠습니다. 먼저 상대팀께서 탄소세가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하시는데 이에 반박합니다. 탄소세를 내더라도 제품 생산이 원하는 만큼 가능하기 때문에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감소시켜주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팀께서 기업이 정부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기 때문에 탄소세가 부담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에 반박합니다. 지원을 받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고 특히 대기업보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생존을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대팀께서 스위스를 예시로 들어 탄소세를 도입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이에 반박합니다. 스위스는 복지 강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스위스에 비해 복지가 약합니다. 따라서 스위스와 다르게 탄소세 도입은 우리나라에서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국민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탄소세
생존권을 침해받게 됩니다. 입장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탄소세를 도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 기업 모두가 큰 부담을 안게 되고 무엇보다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탄소세보다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량을 고정시켜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령 탄소 배출자에게 배출량을 부여해주고 그 배출량을 고정시키는 ETS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써봤자 보람없이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탄소세 도입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못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익할 것입니다. 따라서 탄소세를 도입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입장 2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번에는 찬성 측의 최종 변론 들어보도록 네,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장 1팀 최종 변론을 맡은 토론자 장우진입니다. 먼저 제 반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팀께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셨지만 이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탄소세는 세금을 내므로써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팀께서는 탄소세 도입이 서민에게 부담을 안겨준다고 하였으나 이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전기신문의 설문조사를 보면 탄소세 도입 찬성이 63.7%로 대부분의 국민이 탄소세 도입에 찬성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대팀께서는 반박에서 탄소세까지 생기면 부담이 돼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지만 이는 옳지 않습니다. 친환경적인 정책으로 인해 직업의 수가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독일의 사례들을 보아 탄소세는 기후변화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와 경제 구조가 비슷한 여러 나라의 성공 사례를 보면 탄소세는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케이트 레이워스의 말에 따라 탄소세는 경제 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호랑이를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폭염, 가뭄, 해수면 상승 등 이미 우리 삶의 곳곳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탄소세는 단순한 부담이 아닙니다. 지금의 작은 결단이 미래를 구하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임시회 요즘 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뿌듯하고 감사드리고요. 자, 이 자리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많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여러분의 부모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오늘 아빠, 엄마 두 분이나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바쁘셔서 일정상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집에서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토론대회를 준비한 우리 CNA 선생님들께도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김명희 부원장 이하 상담실 직원들 모두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큰 무리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물론 갈 때까지 안전하게 귀가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 여러분들 귀가하실 때 안전하게 꼭 귀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스스로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대견하고 오히려 어른이 부끄러울 정도로 요즘에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 많은 작금의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토론을 잘합니다.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면이 한두 개가 아닐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고요. 제가 이 전체 토론을 지켜보진 못했지만 제가 최종 토론을 보면서 몇 가지를 제가 짧게 메모를 했어요. 이 두 팀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었는데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설득은 입으로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눈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눈으로 설득한다는 건 결국은 아이 컨택이거든요. 여러분이 준비한 페이퍼를 상대방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낭독을 하거나 전달력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설득력은 뭐로 한다? 눈으로 하는 겁니다. 아이 컨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읽지 말고 설득해라. 제가 이번에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다 전달을 받았겠지만은 입론을 할 때 그 대본을 보고 읽듯이 하는 거는 그것은 일반 토론 대회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이 학원에서 하는 토론 대회이기 때문에 이게 용인이 됐지만은 올해부터 과감하게 입론에서부터 그 페이퍼를 읽지 않고 자기의 언어로 얘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켜보니까 약간 그 두더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입론 다음에 교차라든가 반박이라든가 최종 변론에서 좀 페이퍼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건 뭐 아직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연령의 한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자꾸 고쳐 나가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좀 연장선상에서 화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낭독을 하듯이 전달하는 건 안 좋습니다. 대화체잖아요. 그죠? 설득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어떻게 대화체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수렴되는 게 뭡니까? 실수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까 옆에 그 토론자께서 페이퍼를 이제 떨어뜨리니까 약간 당황해가지고 다시 집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임기응변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을 틀리더라도 안 보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페이퍼 놓쳤네. 순간 당황, 임기응변 대처 잘했어.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틀리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어떻게 자기의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선정된 주제는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어떤 팀이 어떤 그 견해를 잡느냐 찬반 토론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어떤 견해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건 우리한테 지금 불리한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불리함을 극복하는 능력이 진짜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건 심사위원 선생님들도 이미 감안해요. 그렇죠? 자기 팀에게 익숙하고 유리한 어떤 관점을 택했다? 그것이 꼭 우리에게 어드밴티지는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유념을 하시면은 좀 더 훌륭한 그런 디베이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굉장히 설레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비판과 대안을 중시하는 CNN 논술에서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이 토론공화국으로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는 바로 중요한 동량이 인재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을 굉장히 우러러보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심사 결과가 나왔고요. 2대 1입니다. CNN 논술 소육 토론대 결승전 우승자는 어디였으면 좋겠어요? 어디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둘 다 너무 잘해서 진심? 자, 어디였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물론 저였으면 좋겠지만 저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럼 이번에 진짜 발표해볼게요. 우승팀은 감독 4팀 축하합니다. 자, 동탄 45팀도 너무 잘했어요. 자,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발표할 거 있어요. 3등 토론 3위 일산 15조. 자, 그리고 모두 다 시상은 하지 못해서 그래도 이름이 좀 불리면 기쁘게 갈 것 같아서 자, 십자말 3위 벽촌 43팀, 2위 남동탄 21팀, 1위 강동 30팀. 자, 이제 문해력 경시 우리가
2시간 했잖아요. 이게 지금 초6부터 중2 수준까지의 무대력 수준이었는데 100점이 2팀이 나왔어요. 와, 51팀, 일산 14팀. 그 다음에 이제 2위부터 차례대로 부를게요. 목동 33팀, 대칠 28팀, 남동탄 22팀, 평촌 16팀, 목동 8팀, 부산 26팀. 자, 모두 축하합니다. 자, 이제 시상식 진행하겠습니다. 시상식. 자, 이사장님, 교차조사자. 자, 우승 소감. 제가 그 예선전에서 진짜 당연히 탈락할 줄 알았는데 본선까지 와서 이제 여한이 없다 생각했는데 여기 결승까지 와서 우승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일단 저를 가르쳐주신 이진수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팀은 여운이랑 영우랑 효진이한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울면 좀 울어도 되는데. 자, 울어도 되는데 저기 2등 팀도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볼게요. 짐 싸지 마시고요. 자, 우리 아까 말 안 한지 우리 최종 변호자 한번 소감, 2등한 소감 축하해요. 그래도 결승까지 올라온 게 이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만족해요. 감사해요. 만족해 주셔서.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아침에 사정으로 2명이 한 팀 있었죠. 진짜 고군분투했는데 그 남동탄 48팀 우리 2명의 친구에게도 특별상 드리겠습니다. 축하해요. 자, 이제 시상식 진행하겠습니다. 자, 3위 일산 15팀 축하합니다. 정태영. 자, 이거 대표로 가져가서 하나씩. 네, 이름 있습니다. 신시호, 박선형, 그 다음에 김산. 이사장님 아드님 이름도 산이에요. 자, 2위. 자, 인사. 축하합니다. 자, 2등. 허지완. 전우진. 축하합니다. 이서아. 축하합니다. 임성훈 축하합니다. 자, 드디어 1위. 자, 강동 4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허윤석, 정효진, 진여운, 신여운. 자, 자, 앞에 인사하고. 축하합니다. 자, 그럼 문해력은 1위만 시상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문해력 1등. 평택 고덕 51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김민지. 축하합니다. 안에 문화상품권이 있어요. 떨어지지 않게 잘 가져가세요.